식사들 하셨습니까? 주말까지 따뜻하니 달릴만 하더니 이제 갑작스럽게 추워지더니 눈도 대박으로 오니까 적응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시향이라고 하나요? 집안의 산소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친척도 있고 길 가다 우연히 만나도 못 알아볼 친척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이는 것만이라도 가족이라는 집안이라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거의 참석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열이 맨날 꼴찌라는 겁니다. 이게 살짝 군대 내음한 시립이 안 와서 맨날 막내인 상병 마르몬 같은 느낌이라도 좋지는 않습니다. 바로 윗세대가 70대이고 80대 90대가 주류죠. 간혹 오다 말다 하는 40대 후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에서 15년이면은 이런 집안 행사도 대가 끊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문화유산이 없어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집도 거의 없을 정도고 저희 세대도 이제는 자식에게 제사를 물려줄 생각을 하는 친구도 없을 정도로 종교와 관계없이 이런 제사 문화는 점차 없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심란하죠. 원래 제사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잡하고 많은 음식을 차리지 않고 간단하게 음식을 차리고 제를 지냅니다. 대부분 뼈대 있는 집안들이 제사상에 그렇게 많은 음식이 올라가지도 않죠. 이게 해방 이후 60에서 70년대 국가기관과 언론에서 표준 제사상이라고 해서 이 집안 저 집안 제사상을 모아서 한 상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음식 개수도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제사 의례의 조예가 깊으신 저희 할아버지도 항상 하는 말씀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바뀌고 변형된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 문화죠. 그래서 저희 집안은 결혼식 패백에 절값이 없습니다. 대신에 좋은 덕담과 선물을 주죠. 이 절값의 유래가 집안에서 머슴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 임금 대신에 절값으로 줬던 게 유래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저희는 절값 대신에 금반지나 행운의 열쇠, 금두꺼비, 거북이 이런 거 많이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금가격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서 좀 뿌듯하죠. 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금 한 돈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요즘은 70만 원 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있는 금 싹 정리하면 골드잉 2대는 뽑을 수 있는데 처맞을 것 같아서 얘기는 못하죠. 모트 팔고 뺏긴 돈도 반만 달랬다고 했다가 지금 집에 못 가고 있는데 그 얘기 입에 꺼내는 순간 하직하고 유튜브 업로드 끊길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하여간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해방과 그 이후에 군사정변을 지나면서 변질되고 퇴색된 문화가 많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게 군사정권에서 우리 전통문화에 손을 많이 댔었다고 하더라고요. 엄한 소리를 한 페이지나 했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할 얘기는 동안거를 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혹 보면은 가을까지 오토바이 잘 타다 봄 되면 시동이 안 걸린다, 고장났다 그러면서 센터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다 관리 소홀이죠. 그래서 봄이면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갈 수 있도록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보통의 분들은 가을 라이딩을 마치고 나면은 지하 주차장이나 창고에 오토바이 집어넣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라이딩 시즌이 되면 꺼내서 시동 걸어보고 걸리면 그냥 끌고 나가고 안 걸리면 센터에 입고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야 센터에 가보면 2, 3월 초에는 그런 손님들이 북적북적하죠. 예약도 잘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재수없으면은 봄 시즌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도치 않게 예상 밖의 정비로 인해 금액적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라이딩 끝나는 시점, 즉 동안거에 들어가기 전에 정비를 싹 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라이딩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고장인지도 정확히 인지하고 정확한 곳을 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인 초겨울은 센터가 생각보다는 시즌보다는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정비는 정화 플러그는 약 10,000km마다 브레이크 패드 오일은 제동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일은 수분 체크 후에 일정 부분 수분이 확인되면은 반드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오일 그거 얼마 하지도 않지만은 교환하고 나면은 쫀쫀한 브레이크감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마모 한계선에 도달하면은 교체하시고 타이어 교환 시에는 꼭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패드를 교체할 경우는 반드시 브레이크 캘리퍼, 피스톤 청소를 꼭 해주시면은 크게 브레이크는 고장 없이 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체인 및 스프라켓은 장력 및 윤활 상태를 라이딩 전에 항상 점검하시고 마모 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기적인 클리닝 및 윤활이 필요한 부분이 체인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체인이 쉽게 닳고 늘어나서 브라켓 이빨도 쉽게 상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 교체 비용이 싸지는 않습니다. 배기량이나 기종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은 국산도 10만원, 수입산은 15만원에서 한 30만원 가까이 합니다. 구동 벨트는 훨씬 더 비싸죠. 아무리 싸도 3, 40만원 훌떡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는 엔진 과열을 방지하는 최전선에서 역할을 하는 장치죠. 냉각수가 없거나 부족하면은 오버히트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러면은 엔진 내구성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습니다. 최소한 약 2년마다 점검 및 교체를 권장드립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보충만 하면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냉각수 성분이나 메이커가 다른 냉각수가 섞이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이 정비를 오래 한 친구들의 의견입니다. 최소한 3, 4년에 한 번만 냉각수를 교체하시면은 냉각수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냉각수 문제로 오토바이가 고장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토바이를 보관할 경우 보통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에 보관하게 되는데 지상과 가까운 1층이나 지하 맨 아래층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중간층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아주 구석보다는 벽에서 멀은 중간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습기 때문입니다. 지하 1층과 맨 아래층은 습기가 더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하 1층은 차가운 외부 공기가 실내 공기와 만나면서 습기를 만들 가능성과 지하 맨 아래층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습기가 모여서 밖으로 뽑아내는 집수정이 모여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그렇지만은 보기보다 습기가 엄청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녹나게 하거나 고장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습기와 햇볕의 직사광선입니다. 지하주차장은 햇볕은 잘 피할 수 있지만은 습기에는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하주차장이라도 먼지가 엄청 많죠. 그래서 반드시 오토바이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포장 커버를 씌워서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커버는 단순히 씌우는 것보다는 하단을 조여서 습기와 먼지를 다 막을 수 있는 커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먼지는 미세먼지에 가깝기 때문에 하단으로도 먼지 유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커버 저렴한 것은 몇만원도 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커버를 씌우는 것이 좋겠죠. 지하주차장에서 먼지 쌓이면은 봄에 잘 닦이지도 않을 정도로 심하게 먼지가 속속들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창고나 별도의 공간 없이 외부에 보관하시는 분들은 햇볕에 강하고 습기를 방어하기 좋은 파란색 포장이나 회색 두꺼운 포장으로 된 커버를 사용을 하셔야 제대로 보관이 됩니다. 또 그늘지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는 경우는 커버를 주기적으로 벗겨서 오토바이를 말려주셔야 오토바이가 상하지 않죠. 그냥 커버만 푹 씌워놓으면 더 녹나고 더 고장납니다. 또 보관하기 전에 꼭 세차를 꼼꼼하게 하셔서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이딩 중에 많은 먼지, 비, 매연,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카본 찌꺼기 등 오염 물질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이런 오염 물질이 방치되면은 당연히 오토바이 수명이나 광택 관리에 좋지 못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동항거 전에 꼭 세차를 꼼꼼히 해서 보관하는 것도 오토바이를 오랫동안 새 것처럼 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아직 세차를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탈까 고민하던 중에 그냥 치워져서 세차를 못했죠. 날 살짝 풀리면 세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세차를 해놔도 봄에 보면은 먼지가 다시 뽀얗게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보관해도 마찬가지로 안 움직이면은 먼지는 항상 쌓입니다. 오일 관리는 엔진오일과 연료관리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엔진오일부터 알아보면은 엔진오일을 갈고 겨울을 날 것이냐 아니면 봄에 갈 것이냐라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봄에 교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겨울 내내 오토바이가 운행을 안 하는 동안 엔진오일에 침전물이 가라앉아서 더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겨울에 가끔은 담배 피러 가는데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겨울을 보내기 때문에 그냥 손 안 대고 겨울을 보내면은 봄에 왕창 고장난다는 징크스가 있어서 겨울에도 살살 운행하고 배터리도 충전하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을 장거리 라이딩을 하고 바로 엔진오일 교환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방치하고 봄에 오일을 교환해도 그렇게 침전이 발생하거나 그러는 현상은 심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동항거 내내 세워놨다가 봄에 오일팬을 다 드러내고 하부 필터까지 까서 엔진오일을 교환해본 결과 오일 침전이나 그런 부분이 걱정할 정도로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간 세워놓을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에 기분 좋게 오일 갈고 출발하는 것도 기분 전환에 좋아서 그냥 저는 봄에 갈고 있습니다. 오일을 교환하시면은 오일 2회 교환하게 되면은 오일
오일 필터를 1회 정도는 교환해 주시고 상황이 되면은 4번 교환해 줘도 좋습니다. 거기다 엔진 하부 필터는 1, 2년 주기로 오일팬을 떼어내고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부 필터에 어떤 이물질도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에 쇳가루나 침전물이 있다면 엔진에 아주 큰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에어 클리너는 메인터넌스 주기에 따라 교환하게 되는데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꺼내서 컴프레셔로 불어서 청소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휘발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휘발유를 가득 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료통에 연료가 가득하지 않으면 연료가 없는 공간의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로 인해서 연료통이 녹이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보통은 오토바이 연료통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지만은 이게 한번 까져서 녹이 나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연료통 구조가 단순하지도 않아서 청소하기도 어렵고 녹이 한번 발생하면 계속 녹이 나죠. 그러면 연료 개통에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연료는 항상 만땅으로 채워서 보관하시고 3개월 이상 보관하면은 옥탄가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과 산화물이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유 기준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고급유 기준으로 9개월 정도까지는 보관해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투명한 보관 용기에 보관해서 햇볕을 보거나 석유류 보관통이 아닌 일반 흰색 말통에 보관한 휘발유는 휘발유에 포함된 솔벤트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끈적한 산화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연료통에서 빼서 보관할 때는 유리나 철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합성수지 젤리캔에 햇볕이 들지 않는 습하지 않은 곳에 휘발유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농촌에서 농기구가 고장나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 연료 보관 문제나 너무 오래된 휘발유를 사용할 때 시동성이 떨어지고 카브라타 고착으로 시동이 안 걸리는 고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안거를 끝내고 나면 가장 티나는 것이 배터리죠. 여름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겨울을 지나면 꼭 배터리 문제로 봄에 첫 시동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동안거 동안 최소한 한 달에 2번만 20분에서 30분 정도 시동만 걸어줘도 봄에 배터리를 멀쩡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몇십 번 시동 걸어 놓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배터리 충전도 하고 엔진도 예열시켜줘서 엔진이나 배터리 컨디션을 회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마저 귀찮은 분은 배터리 충전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어주는 것만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일부 기종은 배터리 충전기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 충전기로는 완벽하게 충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완충이 가능하다고 하죠. 주의점은 영하의 기온에서 충전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충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정전압, 정전류로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충전기를 가급적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는 운행 중 배터리가 잇고 나서 오토바이가 멈췄을 경우 점프를 하면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는 BMS가 충격을 받아서 배터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관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로 AGM 납산을 아직 쓰고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간 자주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충전 방법이고 관리 방법 같습니다. 타이어는 마모 한기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은 공기압만 채우고 보관하고 봄에 다시 공기압 채워서 사용하면 되지만은 저는 보통은 겨울과 한여름에 타이어를 항상 구매해 놓는 편입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겨울에 가장 싸게 팝니다. 세일도 많이 하고 카드나 업체 자체 세일 행사를 많이 하는 계절이 겨울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10에서 20% 세일은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타이어 가격도 많이 올라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가급적 쌀 때 구매하는 방법이 좋겠죠. 또 대부분 타이어를 싸게 파는 점포들이 서울, 경기, 대구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입했을 경우 장착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장착비는 2에서 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싸게 파는 곳에 해당 매장에서 바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직접 가서 장착하면 싸게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직접 직구를 하거나 직구 대행업체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 200불이 넘기 때문에 관세를 내고 나면은 체감상 싸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웃긴 게 오토바이는 오지게 비싸게 국내에 들어가서 파는데 타이어는 외국과 그렇게 생각보다는 가격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환 주기는 타이어 마모 한계선에 도달하면은 바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모 한계선까지 가면은 거의 한 200-300km 정도 타면은 타이어 철심이 바로 보이죠. 타이어 철심이 보이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도로에 물기나 모래, 낙엽, 도로 페인트를 밟으면은 바로 미끄덩거리죠. 맘 놓고 스로틀을 감을 여유도 없이 라이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시고 사전에 타이어를 교환
교환하는 것이 답이죠. 그리고 아주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주행하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타이어는 확연히 좀 다릅니다. 간혹 타이어가 깍두기라고 한다고 하나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맨날 직진만 하다 보니까 타이어 가운데만 닳는 경우를 말하죠. 특히 대형 투어러인 골드윙이나 할리 타시는 분들이 타이어가 대부분 그런데 그만큼 오토바이를 못 기울이고 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주 비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잘못 탄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몇 년 전 포터 앞바퀴가 오토바이 타이어로 좋다고 하시는 분들 간혹 있었습니다. 마일리지가 4-5만 킬로 이상 간다거나 승차감이 좋아진다거나 자랑스럽게 유튜브 영상으로 권장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자동차 타이어를 오토바이에 장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평도나 사이드월, 철심 구조, 고무 재질, 무게 등 모든 것이 자동차 타이어와 다르기 때문에 조향이나 방향 전환, 린인 모든 것이 자동차 타이어와 다르게 움직이는 오토바이 타이어는 괜히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몇만 원 아끼고자 모험을 하거나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바에는 오토바이 안 타는 것이 목숨 부지하는 데 유리하죠. 오토바이 타이어는 오토바이와 도로 지면과 마찰하며 오토바이를 달리게 하는 무척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죠. 오토바이와 궁합도 중요하고 라이더의 라이딩 스타일이나 성격과도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타이어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 기종이 바뀌면 이것저것 좋다는 건 몇 번 써보고 이거다 싶으면은 그 기종을 바꿀 때까지 한 가지 타이어만 쓰는 편일 정도로 타이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타이어는 몇만 원 아끼고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교환하시고 좋은 타이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압은 타이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적정 공기압을 넣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지만은 승차감이나 텐덤자가 있을 경우 공기압을 줄이거나 더 높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반드시 적정 공기압 이내의 조건에서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이어가 편만모를 한다든가 빨리 마모되거나 핸들이 털리거나 이런 이상 증상이 보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등화장치 작동 확인, 스로틀 그립 및 각종 볼트 조립 상태 확인, 클러치 간극, 각종 케이블 점검 등 미리미리 손봐서 운행에 지장이 없이 하는 것이 라이딩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간혹 운행 중에 클러치 케이블이 끊어지고 막 이럴 정도면은 오토바이 관리를 심각하게 못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 방에 막 끊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절대 그럴 일도 없고 평소에 한 가닥씩 끊어지다가 다 끊어지고 몇 가닥 남지 않았다가 끊어지는 것이죠. 간혹 라이딩하다 이렇게 오토바이가 고장나면은 괜히 오토바이 탓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토바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토바이는 주인을 잘못 만난 죄밖에는 없는 겁니다. 주인이 잘못한 거죠. 또 센터 가서 고장 증상도 이야기 안 하고 좀 봐줘봐 하는 분도 봤습니다. 어디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부실한데 시원찮은데 고쳐줘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이죠. 옛말로 말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정비사도 어디를 고칠지 난감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것만 재미있는 것이 아니죠. 오토바이를 알아가고 손보고 만지는 것도 재미가 좋습니다.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만지면 맨날 고장나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오토바이를 아는 것과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최소한 본인의 오토바이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하죠. 대부분 오토바이를 오래 즐기는 분들은 본인이 세차하고 간단한 고장은 본인이 수리하고 정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도 아끼고 만지는 재미도 있어서 더 오토바이를 사랑하고 더 오래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1차원적인 재미라면은 2차원은 오토바이를 알아가는 것이고 간단한 정비 수리도 직접 한다면은 3차원적인 오토바이를 즐기는 방법 같습니다. 차원이 높아질수록 오토바이 타는 재미가 훨씬 상승하고 오토바이도 오래 타게 되죠. 오토바이에 돈 쓰고 번쩍거리는 거 좋아하는 가오충 그런 분들 오래 못 가죠. 몇 년 타다 보면 금방 질립니다. 그러다 몇 번 꺼당하고 나면은 다시는 오토바이 안 탈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막상 타보면 생각과 다르거든요. 막 멋있고 사람들 시선을 즐기는 하차감도 좋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라이딩 갔다 오면 피곤하고 세차해야 하고 고장도 잘 나고 힘들고 막 맘 같지 않아서 포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람도 친해지고 사랑하려면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돼야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재화나 부동산으로 생각한다면 별건 아니지만은 사랑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은 좀 다르죠. 아끼고 사랑해야 오래 타고 재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동안거 하안거 하기 전에 오토바이를 점검해야 할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올해 라이딩 잘 정리하시고 잘 보관하셨다가 내년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